네,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세 번째 페이지.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또 한일 정상회담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 나라 정상회담의 만찬 메뉴를 통해 외교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책 식탁 위의 외교를 쓰신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안문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멀리 전주에서 이렇게 잡지사를 찾아주셨는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정치 프로는 아닙니다. 네, 정치 프로는 아니고 그냥 잡다한 지식을 다루는 프로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짧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이거 가벼운 프로라고 그러는데 무거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게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어오기를 바랬거든요. 사실 이제 핵합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라도 북미 간의 핵 협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이 북한하고 핵 협상을 하라, 네. 이런 주문을 많이 하기를 바랬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서 좀 섭섭한 면이 있었습니다. 살짝 아쉬운 감이 있었다. 정상회담 만찬 메뉴에 대해서 책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교수님? 제가 이제 외교사도 강의하고 이제 국제정치 이론도 강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딱한 얘기만 하면은 학생들이 재미 없어 하거든요. 졸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전에 교수하기 전에 기자했는데 기자 시절의 현장 경험 아니면은 또 뭐 가벼운 이야기 이런 걸 섞어주면 학생들이 좋아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하면 특히 학생들이 눈이 초롱초롱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력을 좀 정리해서 먹히는구나. 책도 쓰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교수 평가 점수도 좀 올라가나요? 책을 쓰면요. 예. 이런 얘기 섞어주면 올라가죠. 그렇군요. 저도 내돈내산해서 식탁 위의 외교 이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계 셰프 에드워드 리를 섭외해서 만찬을 준비했다. 이런 기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정상들이 둘러앉은 식탁에 놓인 메뉴가 늘 관심을 받습니다. 교수님, 외교 무대에서 음식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외교에서 음식은 윤활유라고 할 수 있죠. 잘 안 되는 것을 잘 풀리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요.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어색한 것을 깨주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딱딱한 자리고 힘든 자리인데 좀 음악 얘기를 한다든지 미술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스포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풀리죠. 네.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렇거든요. 네. 음식도 똑같아요. 여기 책에 자세히 써 있지만은 음식 하나로 잘 안 되는 이야기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음식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음식 서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관계가 좀 풀리고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강의 중에 학생들과도 좀 풀리듯이.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근래에 좀 화제가 된 메뉴들을 간단히 보면 먼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정상회담 때는 이제 메뉴에 독도새우가 올라와서 화제가 됐고요. 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옥류관 냉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냉면도 북측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요. 한우, 뭐 민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만찬을 준비했는데 중간에 뭐 이제 회의를 하다가 평양냉면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1948년 4월에 김구 선생이 북한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북쪽에서 초청을 해서 남북 연석 회의라는 걸 했는데 그때 김구 선생이 올라가서 평양냉면을 먹었다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김구 선생이 1899년에 한번 평양 갔었는데 그때 먹고 한 50년 만에 먹었다고. 근데 그 감격 그 맛에 감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1948년에 가서 먹은 게 통일 논의하기 위해서 가서 먹은 냉면이니까 통일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양냉면을 남북 정상 만찬 메뉴로 가져오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북측에 요청을 해보자. 근데 북측에서 또 흔쾌히 우리가 준비하겠다 해서 북쪽에서 이제 판문점까지 제면기를 배달하고 또 옥류관이라고 평양냉면 유명한 북한의 옥류관의 수석 주방장까지 파견해서 판문점에 가면은 이렇게 북쪽에 있는 것이
큰 건물이 있는데 통일가게거든요. 네. 남쪽에 있는 게 평화의 집이고 네. 통일가게에서 냉면을 제면기에서 빼가지고 남쪽 평화의 집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 옥류관 셰프가 판문점에서 직접 면까지 뽑아서 네. 그때 먹었던 것입니다. 또 지지난달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때는 이제 도쿄 긴자에 있는 128년 된 경양식 식당에서 오므라이스를 양 정상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뉴 선정 하나하나가 어떤 메시지로서 주목받기 때문에 그 초대하는 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들이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오므라이스를 대접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더라고요. 뭐 추억의 맛이다. 네네. 뭐 랭가테이 그 가게 이름이 랭가테이인데 네. 그게 120년 된 아주 도쿄에서 유명한 오므라이스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대국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주 유명한 음식점에서 대접하는 것을 상대국을 배려하는 거죠. 이제 배려한다는 입장도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존중한다 그렇죠. 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자,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외교 역사 속 테이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냉전 종식의 한 몫을 오리가 있다고 합니다. 꽥꽥 오리.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교수님? 이제 국제관계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냉전이 한창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70년대 초중반에 대땅트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화해 분위기가 될 네.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1971년 7월입니다. 이제 미국의 닉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헨리 키신저가 베이징에 몰래 들어가거든요. 아주 비밀스럽게 들어가서 저우언라이 당시 총리하고 회담을 하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리 요리가 대탕트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그렇죠. 좀 자세한 내막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냉전의 당사국이 처음 만났으니까 네.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의 마오쩌둥 당 주석이죠. 네.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갔는데 키신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선뜻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진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원라이 입장에서도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 저쪽에서 안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죠. 저온라이도 마음이 그쪽으로 있었고. 네. 예. 그래서 이야기가 더 진전이 안 되고 눈치만 보고 가벼운 있었네. 이야기들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원라이가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저원라이는 미리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또 상대국이 좋아할 만한 음식, 또 자주 써먹던 요리거든요. 이게 저원라이 외교에서 자주 써먹던 거거든요. 그 요리가 뭐냐면 그 베이징 유명한 베이징 덕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명나라 태조 주원장, 영락제, 청나라의 건융제 이런 수많은 중국 황제들이 이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 요리법도 굉장히 발달한 요리고 또 황실에서 즐기는 대표 요리였다고 하는데 근데 저온라이가 그냥 베이징 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베이징 덕을 공수해 왔다고 들었거든요. 베이징에 가면 이제 취안쥐더라고 유명한 베이징 덕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1864년에 개점을 했으니까 지금 150년이 넘었죠. 진짜 오래됐네요. 네. 예. 이 당시 1971년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100년이 넘었죠. 그러네요. 네. 예. 100년이 넘은 이 집에 이제 베이징 덕을 특히 좋아했는데 이 집에 베이징 덕을 특별히 배달시켜서 이제 같이 먹는 자리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섞어서 네. 이 음식이 나오면 음식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게 청나라 건융제가 좋아했거든요. 건융제는 열흘 동안 계속 베이징 덕을 먹은 적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제육볶음도 한 닷새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래요? 예, 열흘을. 예. 이거는 좀 이제 덕은 좀 담백하니까 열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건융제가 좋아하는 요리 방식이 있었다 그래요. 겉은 바삭하게 익고 속은 말랑말랑하게 익히는 그런 방법을 네. 그렇게 익히는 요리법을 이 황실에서 배워가지고 취안쥐더라는 음식점을 개점을 해서 이 주인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 집으로 이제 그 집의 음식을 배달시켜서 가져왔다. 이제 같이 먹었던 거죠. 또 그런 스토리도 얘기하면서 또 분위기가 좀 풀렸겠죠. 네. 이날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원라이 총리가
그 키신저 보좌관에게 직접 베이징 덕을 쌈 싸줬어요. 그러니까 저 네. 뭐 메밀 전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싸준 거죠. 예, 이제 베이징 덕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그런 거라고 그래요. 네. 메밀 전병에다가 특히 이제 껍질 하나 넣고 그다음에 생파, 오이 넣고 춘장을 찍어서 이렇게 싸서 먹으면 제일 맛있다 그러거든요. 예. 저도 이제 베이징 덕 먹어봤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 집 것도 드셔보셨나요? 저 집은 안 가봤는데요. 하여튼 이젠 저기 정석이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싸서 젓가락으로. 키신저 접시에 놔주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키신저 보좌관은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네. 표정이. 좀 어색하죠. 이게 성향식으로는 자기 젓가락으로 남의 접시에도 놔주는 거 꺼리잖아요. 나눠 먹지도 않잖아요. 네네. 예. 근데 중국은 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할 때도 특히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김일성이 이제 예를 들면 덩샤오핑을 만났을 때는 네.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아 입에 직접? 네, 그 연인들끼리 하는 건데. 네. 예. 어떤 때는 뭐 담배도 이렇게 불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음식 뭐 이렇게 나눠 먹는 거는 정상회담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많이 하는군요. 네. 쌈은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저 제스처 이후에, 저 만찬 이후에 좀 대화의 숨통이 트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징 덕을 놓고 이 베이징 덕을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또 건중제가 얼마나 좋아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키신저가 원래 독일 출신이거든요. 네. 독일 음식 이야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 음식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죠. 긴장이 풀리고 네. 조금 친근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끝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년에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긴장이 풀린 상태로 그런 얘기가 꺼내지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합의가 됐던 거죠. 냉전에서 대탕트로 전환되는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두 나라의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찬이 늘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좀 소박해 보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만찬도 있는데요.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특히 이제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비프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햄버거 마니아여서 정상회담 식사로 햄버거를 많이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오바마는 서민적이기도 하고 원래 또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네. 뭐 아버지가 케냐 출신이고 그래서 이런 가벼운 식사, 뭐 좀 부담 없는 식사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그랬고요. 정상회담을 할 때도 가끔 이런 메뉴를 택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에 대표적으로 메드베데프 러시아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햄버거를 먹었다고요. 네, 2010년 6월이네요. 그게 메드베데프가 잠시 대통령을 했었죠. 네. 그렇죠. 푸틴 사이에 잠깐 그 기간이 있었죠. 푸틴이 잠깐 맡겨줘가지고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이제 워싱턴이죠.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야기가 또 잘 진행됐습니다. 네. 뭐 미국이 필요한 거, 러시아가 필요한 거, 러시아는 그때 WTO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도움 받고. 네. 또 미국이 필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이제 러시아가 참여해 주는 걸 바랬는데 그만큼 잘 진행이 됐고. 네.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잘 진행됐으니까 그 정상회담 끝내고 점심 같이 먹읍시다 했는데 바로 이제 백악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포토맥 강이라고 있거든요. 워싱턴에 포토맥 강변에 허름한 햄버거집 가끔 이제 오바마가 가던 집입니다. 아 직접 가게에 가서? 네, 가게 가서 일반 사람들 먹는데 지금 사진이 저기 보이네요. 아 저기군요. 일반 사람들이 먹는데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옆에 저 빨간 모자 저런 분은 일반 손님이잖아요. 네, 일반 손님입니다. 그 옆에 바로 오바마 오른쪽에 있는 저기 메드베데프 왼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이제 참모들이고요. 그 위에 빨간 모자 이런 분들은 일반인입니다. 오히려 저 참모들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인데 양국 정상은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네. 레이스 헬버거라는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단골 맛집이라고 하고요. 당시 이제 두 사람이 먹은 햄버거 값이 $20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뭐 더치페이 했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오바마가 냈다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초청하는 나라에서 먼저 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오찬을 내면 이제 만찬은 또 방문하는 데서 내가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서 하거든요. 먼저 식사를 자기가 대접을 해야 되니까 먼저 냈겠죠. 근데 그 정상 오찬치고는 세계에서 제일 싼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좀 이미지는 널리 알려졌고.
근데 아까 저 사진 속 분위기 정도면 저건 진짜 즉석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사전 조율 됐을까요? 그런데 네. 대통령이 간다 하는 거는 연락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다. 네. 자, 오바마 전 대통령 이 밖에도 워낙 소탈한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왔을 때도 함께 그 대학농구 보면서 NCAA 이 음식을 먹어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입니까, 교수님? 뭐 미국에서 햄버거만큼 유명한 핫도그를 같이 먹었죠. 예. 이제 맛있게 드시네. 네, 저게 이제 2012년 3월인데요. 네. 캐머런이 워싱턴 가서 정상회담을 했죠. 워싱턴 공항에 내리자마자 오바마가 공항에 나와서 네. 같이 이제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죠. 우리 네.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을 타고 오하이오주까지 가서 네. 거기 이제 대학농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은 대학농구도 아주 인기입니다. 아, 그렇죠. 네. 광란의 4월. 네. 예. 미국 대학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농구 코치. 그렇군요. 미식축구 있죠. 미식축구 코치 이런 사람이 월급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총장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어제는 그 대학농구 유명한 경기 그거 같이 맨 앞줄에서 보면서 이렇게 네. 핫도그를 같이 먹었죠. 근데 확실히 저런 스낵류 드실 때 표정이 가장 편안하긴 하네요. 그렇죠. 예, 분위기가. 자, 반면에 같은 햄버거여도 2021년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한 햄버거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스가 총리가 총리 된 다음에 일본은 보통 총리 되면 미국을 먼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심하니까 좀 딜레이 하자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나긴 만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 좀 꺼리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연세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걸리면 어려워지니까 네. 그런 것도 또 걱정이 해서. 되고 그리고 핫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핫 이슈도 없었고 그래서 좀 딜레이 하자 했는데 네. 일본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제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식사를 준비한 거죠. 햄버거. 지금 사진 나오죠. 이렇게 식탁이 긴데 가까운 쪽이 아니고 긴 쪽으로 양쪽으로. 우리 코로나지만 저렇게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네. 있나. 앉았고 간단한 햄버거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도 2개 쓰고 있습니다. 하얀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이게 2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별로. 스가 총리는 하나 꼈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달갑지 않은 정상회담에 햄버거 메뉴를 준비했던 그런 심드렁한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네. 저것도 어쨌든 사전 조율이 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외교적 결례라고 할 것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이제 핫 이슈가 있고 중요한 협상이고 그러면은 만찬을 크게 준비하죠. 오찬도 크게 준비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고 이제 일본이 요청해서 한 회담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 에디터 중 한 명이 전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로 배낭여행을 갔을 때 베트남 음식 그 분짜를 파는 식당에 갔다가 이런 사진을 하나 찍고 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분짜 흐엉리엔이라는 식당에 걸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진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서도 저런 좀 대중적인 음식을 먹었군요. 네,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작년 12월에 갔는데요. 네. 저는 이 사진은 못 봤네요. 저거 조작 아니죠? 네, 실제로 있는 사진이죠. 네.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서민적인 행보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상대국에 가서도 서민적인 행보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게 일종의 공공외교거든요. 네. 이제 원래는 정부 대 정부 사이가 하는 게 이제 외교인데 네. 정부가 상대국의 민간을 상대로 그 나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외교를 공공외교라고 하거든요. 이제 오바마도 저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로 공공외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식당에 가서 베트남 음식을 이제 먹고 그때 베트남 맥주도 같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베트남 맥주도 먹으면서 이제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미국이 패전을 한 나라죠. 네, 미국이 그렇죠. 들어갔다가 지고 나왔죠. 그래서 더 잘해보고 싶은 거죠. 지금 관계를 더 개선해보고 싶은 거죠. 저때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메뉴 구성이 지금 세트로 지금 팔고 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베트남 국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인데 거기까지 와서 이제 그것도 자기들이 먹는
서민적인 음식을 그렇죠. 같이 먹어주니까 네. 아주 친근하게 느꼈겠죠. 우리로 치면 한 순대국밥 이런 거 먹는 그런 겁니다. 예. 좀 친근하게 네. 앙금이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외교 무대 속 음식 이야기 전북대학교 안문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에 늘 훈훈한 식사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메뉴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때로는 신경전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이란, 프랑스 오찬 취소 사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2015년 이제 11월의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가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 7월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거든요. 네. 이제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해서 서방이 이제 협동으로 이란과 협상을 한 건데 네. 오랫동안 협상해서 이제 2015년 7월에 타결이 됐습니다. 네. 이란은 이제 우라늄 농축을 자제하기로 하고 서방은 이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해서 이제 합의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도 이란하고 경제 협력을 할 게 많으니까 이제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을 초대했죠. 프랑스에서 초대를 했다. 네, 이제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서로 오케이가 돼서 오기로 했었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란이 프랑스 정부와의 그 프랑스 정상과의 그 만찬을 앞두고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찬에서 와인은 빼고 할랄 고기를 넣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이란 측에서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하네요. 예,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보통 이제 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든지 만찬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건 당연하고 끝나고 오찬을 합시다 이렇게 거기까지 합의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뉴를 어떻게 할 거냐 실무선에서 이제 그런 합의를 하거든요. 네. 프랑스는 뭐 오찬 만찬 하면은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와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프랑스는 네. 기본. 네. 근데 이제 이란에서 가만히 보니까 와인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빼달라 했죠.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슬람교는 뭐 술을 입에도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빼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안 빼줬습니까? 그렇죠. 안 빼줘 끝까지 안 빼줬죠.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서로 양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인을 낼 테니 이슬람교 믿는 분들은 안 먹으면 된다. 그거는 와인은 안 마시면 된다. 할랄 고기 준비해줄게. 할랄 고기 드셔라. 마치 부장님들이 우리 회식 때 술 안 먹어도 되니까 일단 참석은 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겁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 거죠. 사실. 예, 같이 와인도 마시고 하면서 대화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거기까지 이해를 해서 이제 이슬람교도는 안 마셔도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할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란은 그것도 안 된다 했죠. 아예 메뉴에서 치워버려라. 네. 제 생각에는 제가 느낄 때는 어쨌든 초대한 쪽은 프랑스니까 네.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안 먹는 거니까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이걸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뀝니다. 프랑스가 얼마나 와인에 진심인 나라냐면 프랑스 외교부에서 직접 저장해둔 와인만 무려 15,000병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야, 이걸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와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와인의 진심이고 와인을 그냥 와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프랑스 문화의 정수로 보는 거죠. 이제 실제로 종류도 많고 뭐 가격대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랑스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인을 다 프랑스산이겠죠. 예, 프랑스산 와인을 저장해 놓는 외교부에 특별 와인 저장고가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15,000병이 있고 뭐 브랜드별로 또 화이트, 레드 다 분류해서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고요. 하긴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 프랑스 편 봤을 때도 일단 와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네, 예,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란 쪽에서 와인을 빼달라고 하는 게 자신들의 문화를 약간 존중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양보할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군요. 이게 이제 좀 깊이 가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프랑스 음식 문화 이게 이제 프랑스식 가스트로노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음식, 와인이 당연히 들어가죠. 와인이 들어가는 음식, 그다음에 식사 매너, 테이블 세팅 방법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하고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프랑스 문화 외교, 스마트 외교죠. 뭐 문화 외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이 아니라도 외국 손님이 오면 당연히 와인을 내놓고 와인이 들어가 있는 정찬을 준비하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5,000병이 있는 외교 와인 저장고에서 꺼내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빼달라고 하니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거다. 그러면서 무슨 대화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깊이 대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약간 좀 분위기가 냉랭해졌겠습니다. 네. 방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죠? 프랑스 외교부에서는 정찬 때 그 유독 바게트 빵만 바깥에서 사온다고. 네. 아시는 얘기인가요? 네네. 예.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프랑스 외교부에 이제 요리사가 따로 있고 엘리제궁에도 요리사가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메인 요리 같은 건 다 준비하는데 유독 바게트는 바깥에서 사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바게트 또 좋아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매년 그 바게트 경진 대회가 있다 그래요. 제일 잘 만드는 그 저기 제과점에 상을 주는 바게트 대회. 바게트 경진 대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승하는 집, 준우승하는 집 그런 집에다가 주문해서 중요한 회담이 있을 때는 그 집에 바게트를 써주는 그런 전통이 또 일종의 있더라고요. 포상이네요. 그 베이커리에는. 재밌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세계 정상들을 당황시켰던 사건이 있다고 해서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에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그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산 캐비아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캐비아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을 당황시켰다? 왜 당황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철갑상어 알이죠? 캐비아. 네, 철갑상어 알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캐비아는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거든요. 송로버섯, 푸아그라, 캐비아. 이게 이제 3대 진미인데 오바마 입장에서는 뭐 프랑스 사람이니까 오니까 귀한 음식 좋아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왜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올랑드가 조금 당황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캐비아 좌파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캐비아 좌파? 네, 캐비아 좌파가 뭐냐면 프랑스는 이제 보수 쪽의 정당이 있고 이제 좌파 정당이 있죠. 사회당이 유명하죠. 과거에 미테랑도 대통령을 했고 올랑드도 대통령을 했고. 근데 이 좌파 중에서도 럭셔리한 좌파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급 취향의 좌파가 있습니다. 금방 말한 대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미테랑이고 올랑드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스트로스 칸이라고 그래서 프랑스 재무장관도 했고 IMF 총재도 했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강남 좌파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강남 좌파일까요? 캐비아 좌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좌파이면서 럭셔리한 사람. 캐비아를 먹는. 네. 약간 위선적인 시선으로 부르는 표현이군요. 그렇죠. 조롱하는 거죠. 이분은 서민을 위하고 민중을 위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너희 것을 챙기느냐 이런 이제 조롱 섞인 비판인데 그걸 받고 있었는데 그런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프랑스 경제가 그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오바마를 만나서 캐비아를 먹었으니 하필 캐비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못 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것까지 고려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캐비아 좌파라는. 그래서 사실은 만찬을 준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막 이게 메뉴 하나 선택할 때 이 컨텍스트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별명도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캐비아 좌파가 저기 파리에서 유행하는 용어고 올랑드가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정도는 조금만 취재하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섬세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자, 이후에 올랑드 대통령은 좋지 않은 민심으로 재선에 실패하는, 물론 이 일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가졌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조지 허버트 부시 전 대통령, 아버지 부시라고 부르는 이분은 일본에서 만찬을 가지다 졸도한 적이 있다고요? 네. 1992년 일이거든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지 H.W. 부시죠. 시니어 부시라고도 하고 아버지 부시라고도 하고. 도쿄에 정상회담을 하러 갔는데 만찬을 하면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어회였습니다. 연어회. 연어회가 좀 차갑게 나오잖아요. 그걸 먹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구역질하고 토하고 몸에 안 맞았나 보네. 네.
그래서 저기 사진이 있네요. 네, 쓰러진 사진이 있죠. 저기 오른쪽에 머리를 다행히 그때 이제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받쳐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토사물이 일본 총리 바지에도 막 묻고 이랬답니다. 네네. 네. 그래요. 저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수습됐나요? 그냥 병원으로 당연히 병원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이제 그 바로 주치의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한 5분 정도 있다가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뭐 부시는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영빈관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식 메뉴 선정에 따라 저런 돌발적인 상황도 때로는 생기기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아버지 부시도 재선에는 실패했죠. 네. 약간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런 사건이? 그해 11월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 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첫 번째 원인은 경제였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시의 상대 후보가 클린턴이었거든요. 클린턴은 경제가 안 좋은 걸 알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세운 구호가 있었죠. 이코노미 스투피드라는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그렇죠.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래서 자기는 주지사 하면서 경제 잘 다스렸으니까 나를 뽑아야 돼 해서 이제 그 모토로 해서 이겼는데 뭐 이 아버지 부시가 2번 쓰러졌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쓰러졌거든요. 2번째 쓰러졌고 나이도 68세고 상대적으로 또 클린턴은 46세니까 22살이나 차이 나고 그런 점에서 비교가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약간 영향이 있었다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약간 그런 시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상회담 음식과 관련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책에 워낙 많이 있어서 시간이 30분밖에 없는 게 통탄스럽습니다, 교수님. 더 할까요? 너무 멀리 전주에 계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편하게 부탁드릴 수도 없고 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외교 현장 속 음식에 담긴 메시지 오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문석 전북대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